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 김재철 변호사님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어떤 질문을 좀 하세요? 잘 갔다 왔니? 그리고 배고프니? 네. 공부해야지. 우리나라 부모들의 소통 그 패턴을 보니까 대부분 명령조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래요. 들어가, 씻고, 밥 먹고, 자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가방 내려놓고 대부분 이런 명령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표현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민족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되게 잘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특히 가장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거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방형의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부모하고 소통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고 소통이 잘할 수 있고. 아니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진짜 그러거든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 오늘은 친구 누구하고 놀았어?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귀찮아. 질문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아니요. 질문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하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뭘 많이 물어봐. 그리고 책 읽고 나면 야, 책 이거 읽었다고? 이 내용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거 제일 나쁜 질문이야. 그거 제일 나쁜 질문. 야, 그러면 야, 거기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서 그 주인공이 저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빠 왜 이렇게 자꾸 뭘 물어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얘가 책의 내용을 잘 쓰지 않나? 애들이 귀신같이 그거는 알아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다 알아, 다 알아. 오히려 우리 이상호 씨가 그걸 보면서 나는 막 이럴 때 막 되게 화가 나더라. 야 토끼 되게 불쌍하지 않냐? 막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가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 진작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닦고 가는데. 아니 들을수록 정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는데요. 어쨌든 늘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고려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생님 꼭 부모가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여기에 그게 있죠. 네, 그런가요? 사회성 기르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자기 신나갖고 자기 말만 하고 상황이나 분위기 고려하지 않고 했던 얘기 또 하거나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 그러셨는데 맨날 그 6.25하고 해방 얘기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남자들 왜 군대 얘기 있잖아요. 군대에서 군대와 축구한 얘기. 특히 이제 여자들 앞에서 그 얘기하면 여자들 감이 그렇죠. 안 오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참 눈치가 없고 경청하기가 안 되잖아요.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성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말해야 할 차례인지 들어줘야 될 건지도 알고 또 상대의 이제 마음을 잘 공감해 주는 것들 필요해요. 보통 이제 사회성이 뛰어나서 소통을 잘하는 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소통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왜 미국 같은 데는 아르바이트를 좀 일찍부터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을 잘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 딸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PC방에서 그 라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랑 이제 또 소통이 되는 거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위해서 책을 좀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직업적 이해를 좀 알 수 있어 소통을 잘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결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경청하는 거, 자기 표현력 기르는 거, 사회성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아존중감인 것 같아요. 자존중감. 네, 보통 자아존중감이라는 걸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굉장히 귀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잘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하다는 건 내면이 강건해야 솔직할 수 있거든요. 당당한 거.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도 내 자신이 당당하고 건강해야 칭찬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괜히 흠을 잡고 싶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말을 잘하는 거는 참 기술이 아니라 네. 이게 마음을 잘 주고받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쭉 맞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소통 전문가시니까 네. 말을 잘하는 그 요령, 그렇죠, 또는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스킬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되게 말을 잘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네, 네. 말을 잘하는 애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상대방이 경청의 이유를 제시하고 시작하는 아이가 되게 말을 잘하는 아이예요. 아, 이 경청할 이유를 제시하고 제시한다.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확 재미난 그냥 놀러 가자가 아니고 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어디? 그러면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끌지 않는데 거기 가면 뽀로로 준대 어디? 어디? 그러면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좀 유의 있게 아이들의 말하는 패턴을 보셔야 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저리 장문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네, 네, 있어요. 네. 뭐뭐 했습니다. 다 네, 네. 끝나지 않고 네, 네. 뭐뭐 해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지면 핵심이 없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단문 위주로 끊어서 얘기하는 습관을 부모랑 같이 연습하면 아이들이 소통이 되게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과 눈을 잘 맞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이 될 때는 공감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그쵸. 네. 아니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되게 성숙해요. 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자기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같이 많이 표현하는 아이들이 결국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킬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경청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적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새 선생님, 새 친구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이 방학 동안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하는 방법 좀 가르쳐 보세요. 아마 새 학년이 더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